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오늘 금요일 함께해 주시기로 나오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좀 까칠하신 것 같네요, 오늘.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피곤하시고 피곤해 그러니까 보이시죠. 이제 제가 보통 일정이 새벽 3시 반 정도에는 기상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그 뭐 원고라든지 시장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한 건 있죠. 뭐 개인적인 사정이고 오늘 또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데 또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네. 입안에 지금 뭐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발음하는데 조금 새더라도 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발 장전을 이번 주에 이제 언급했던 기업들 새로운 걸 또 막 또 생산해내기보다는 찾아내는 것도 무리수가 있고 그래서 리뷰하는 걸로 좀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건데 꺼졌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결국 불씨는 다시 살아날 거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의미입니다. 꺼진 불이라는 의미에 두지 말고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이다. 네.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네. 자, 네, CG 좀 덮어주세요. 네. 이 월요일 날 했던 게 이제 동국제약이었죠. 동국제약은 오늘 또 재료가 하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월요일 날 흔들리는 건 주가일 뿐이고 기업은 계속해서 전진한다. 그래서 TV 광고 6개의 의미 이런 거 해드렸죠. 오늘 새로 상장한 신규 종목이 있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머가 동국제약에 CDMO를 위탁한 게 있어요. 아까 이제 김영민 매니저가 CMO 그다음에 CDO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CMO는 의약품 위탁 생산이고 CDO는 위탁 개발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CDMO는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오늘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영향을 조금 직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생산 시설에 대한 GMP 인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국제약 조금 주가는 뭐 확 불붙지는 않았지만 다시 불붙을 소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크로스를 화요일 날 했었죠. 한자어를 좀 썼고 호부호용을 허락만 해준다면인데 SK텔레콤 자회사고 오픈마켓 플랫폼인 TD일에 대한 강조를 해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반응한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호부호용이 허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SK텔레콤과 해서 이 TD일에 대한 그 붐업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관심 있는 기업이고 인크로스.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했던 게 아까 이수철 기사님도 하셨지만 자화전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자화전자는 뭐 이수철 기사님이 하셨으니까 또 추가로 뭐 할 건 없고 그냥 좋다. 네. 그리고 어제 목요일 날 이제 파인테크닉스였죠. 아이템 하나 잘 잡으면 3년 먹고 산다 이런 표현했는데 갤럭시 폴드의 내장 힌지를 거의 독점하는 이런 걸로 파악이 됐고 저희가 이제 어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조금 미리 알려드린 거라고 자부합니다. 나중에 숫자로 보면 알겠죠.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대충 리뷰를 좀 했고 오늘은 저런 기업들 중에 또 뭐가 하나 걸릴까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수소 테마가 좀 등장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오늘 항체 치료제 얘기가 있죠. 네. 그것도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얘기. 네. 거기에 이제 뭐 이러건저건 하면 저 리스트 중에 뭐 연관성 있나요? 이렇게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되는 거는 보이진 않은 것 같네요. 뭐 이제 네 종목 다 사실 이렇게 버릴 부분은 없어요. 버릴 부분은 버릴 종목은 없어 보이고 다 이제 좋은 종목을 종목이고. 버리면 안 되죠. 네, 다 이제 뭐 펀더멘털도 좋고 한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이 안에서 이제 뭐 선택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추세가 잘 유지되어 가고 있는 뭐 이제 자화전자나 또 뭐 동국제약 같이 펀더멘탈 좀 확실하고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적은 종목을 좀 선호하긴 하는데 뭐 파인테크닉스도 그렇고 그 인크로스도 그렇고 뭐 다들 좋은 이슈를 좀 머금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관심에서 그냥 벗어 이렇게 지워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월요일 날 이제 SKC라는 종목을 했고 SKC. 네, 목요일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했었는데 이렌텍.
뭐 SKC야 이제 시장 흐름을 좀 맞췄으니까 뭐 이제 뭐 잘 갖고 뭐 했으니까 이제 배제를 하고요. 시세 탄력성이 네. 좋았죠. SKC는 어제는 조금 조정이 있었고요. 예, 예. 어제 이제 나왔었던 시장에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부분이 이제 공매도를 5월달 초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여기에 이제 종목들에 한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제는 이제 좀 소형주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좀 도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소형주들 뭐 시가총액 2천억, 한 3천억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작년에 좀 괜찮은 실적을 하반기에 냈고 올해까지도 그 실적의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그래도 좀 이 단기적으로는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제 이렌텍 이런 종목들 좀 중소형주로서 뭐 실적도 좀 단단하게 좀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좀 나온 뉴스 중에서는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였던 FST라는 종목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옛날 이제 브라아르고네에서는 펠리클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제 네. EUV 전용 펠리클이 개발이 거의 다 돼간다라는 뉴스가 어제 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 뭐 수억씩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EUV 라인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이제 뭐 이런 장비 또 이런 소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왔었는데 사실 이제 EUV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얇은 뚜껑이에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우리 파스텔 그림 그리면 파스텔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원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좀 이제 개발이 완료되는 또 완료되기 직전의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작년 초에 뭐 펠리클 한다 그래서 주가가 엄청 뛴 적이 있습니다. FST.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마무리되어 간다면 옛날에 좀 기대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 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 종목을 공략을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뭐 좀- EUV 펠리클 박차를 가한다. 네.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네. 뭐 완료는 아니죠. 완료는 아니죠. 완성이나 이런 건 아닌데. 네,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 그러면서 것은 이제 ASML 한국 지사장 했던 분, 뭐 삼성에 네. 했던 분 하고 뭔가 이제 보여가는 거죠. 끝이. 네. 근데 이제 원래는 빨라야 2, 3년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또 이 한국 사람들이 또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뭔가 잘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뭐이 종목도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고. 어떤 종목? FST. FST. 예.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제가 올해 1월 4일 날 네. 올해의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밀리터리 군사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공 우주 군대 여기에 갔다 오셨어요? 네 군대를 조교 출신입니다. 조교? 네네. 오. 그런 거 TMI 아닙니까? 요즘 조교는 이렇게 큰가 봐요. 네.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 무기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특히 이제 항공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아하. 그런 쪽에서 이제 제가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봤거든요. 한국 네. 항공 우주를. 그리고 근데 이제 이제 좀 다른 측면으로 네. 전향이 이게 됐죠. 완전히. 아니 뭐 항공 우주 산업의 ETF가 만들어질지 제가 1월 4일 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얻어 걸려서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이제 KFX 비행기 그리고 이제 LAH라는 이제 미니 아파치라고 하는 공격용 헬기 이런 것들을 좀 올해는 좀 시제기도 나오고 또 계약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정말 가성비 최고인 대한민국 무기 시장이 진짜 확 열려가고 있다.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이제 끝판왕 무기들이 있어요. 이제 현무 미사일, 현무 3, 현무 4라는 미사일들이 있는데 사실 미사일을 빼고 거기다 위성 넣으면은 발사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항 미사일인 현무 3 그리고 이제 탄도 미사일인 현무 4 이게 뭐 중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무기들입니다. 사실 뭐 방사능만 없다 뿐이지 거의 핵과 거의 동질화된 그 정도 위력을 갖고 있는 좀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좀 기술력은 다 있으니 이제 여기에다 위성만 갖다 넣으면은 이제 위성 발사체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항공우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네. 이제 도시명 드론 출퇴근용 UAM. 드론도 UAM도 좀 있고 또 이제 항공에 관련돼서 ETF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상도 못할 뭐 상승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시작일 거죠. 주봉을 한번 보시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국 항공우주를 한번 보시면 쉽게 말하면 카이를 한번 보시면 네. 이제 그 고개 살짝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난 이제
2008년도였죠. 그때 좀 오해를 받은 이제 회계적인 그런 문제만 좀 딛고 일어선다면 저는 2월쯤에는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거는 이제 회사하고 관계가 없이 그 전전임 대표의 그렇죠. 네.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고. 실적도 좋고요. 네. 네. 뭐 지금 실적 회복이 좀 뚜렷해지죠. 뚜렷해지죠. 올해는. 네. 한국 항공우주지만 한국 우주항공으로 사명은 이제 달리 바꿔야 된다. 제가 남의 회사를 이름을 바꾸는 건 아니고 그래서 카이를 기아로 바꿀 수는 없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올해- 기아도 요즘 잘 나가긴 해요, 그죠? 예,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더라도 우상향을 하는 그림은 이게 또 올해 종목은 딱 뭐 그 주 한 주를 바라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아니니까. 네. 뭐 근데 회사 한국 뉴스를 보시고. 항공우주는 올해는 저희 매길경제 TV와 함께 계속 보시면 됩니다. 업데이트는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일럿 출신이신가요? 아니. 사람이. 자, 그래서 오늘 2개. 네, 두 개를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뷰 차원에서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아니지만 지금 불씨가 다시 활화될 수 있는 김현 매니저도 이제 기업. 네, 저도 이번 주에 일단 소개드렸던 거 오늘 좀 리뷰를 하는 분위기니까 리뷰를 네. 좀 해드리면 월요일 날 이제 월덱스 말씀드렸거든요.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뭐 반도체 좋다 해놓고 삼성전자도 잘 안 가고 SK 하이닉스도 가는 듯 마는 듯 좀 하고 있고 좀 에너지가 지루하시거든요. 응축되는 기간이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좀 복잡하지만 환율 문제도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고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다는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건 아니고 네. 응축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월덱스도 사실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다만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면 정말 뭐 그림이 이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이제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그냥 누르면 조정을 받으면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삼성전자가 연초에 뭐 워낙 좀 뜨겁게 올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너무 또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뭐 틈만 나면 조금씩 차익 매도를 좀 하고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조금 횡보하고 있는 단계지만 결국은 환율 이슈 뭐 모든 이슈들을 다 통틀어서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올해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삼성전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상당히 좀 많이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결국 이런 좀 지루한 구간,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되는 이런 구간에 반도체 종목들을 좀 잘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해 놓으신다면 뭐 장비, 소재, 부품 뭐든 다 저는 올해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올렉스도 마찬가지 이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민민 차장이 잘 쓰는 표현 중에 그거 있잖아요. 밀짚 모자는 네. 네. 누구랑 헷갈리시는 거죠? 네, 어쨌든 뭐 냉장고는 여름에 사고 뭐 그런 표현이죠. 에어컨은 겨울에 사고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냉장고 원래 여름에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네. 네. 어쨌든 밀짚 모자는 미리 겨울에 준비한다. 사라. 뭐 미리 준비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맞아요. 뭐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모텍. 아모텍은 뭐 이번 주 들어서서 매일같이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이틀 전에 보니까 제가 이제 아모텍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특히나 이제 MLCC 쪽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기여가 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통신용 칩, 그다음에 레이더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아모텍의 이제 대표께서 회장께서 직접 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자세하게 좀 보도가 좀 됐더라고요.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뭐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수요일 날은 아프리카 TV. 조금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 부침을 이용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아프리카 TV 다른 플랫폼 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뭐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이런 기업들도 언젠가는 좀 제대로 된 가치 PER 한 25배 이상은 또 한번 가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아바코 요 회사가 이제 어저께 조금 떠서 또 출발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이 매수 밴드를 제가 설정을 해드리잖아요. 네. 결국 그 가격을 뭐 안 주고 그냥 바로 가버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대체로 그 가격 안에서 매수 기회를 분명히 좀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막 뭐 무리하게 좀 매수를 또 동시호가에 주문을 넣으셔가지고 괜히 이제 갭상승 출발하고 주가가 가다가 그냥
또 흘러내리고 끝나버리면 조금 기분 나쁘니까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다만 아바코는 어제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인데 사실 장비 공정이야 뭐 다 비슷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그다음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뭐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쪽 거의 다 비슷한 공정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공정에서 사실 또 전고체 배터리까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아보카다. 매년 뭐 영업이익이 한 200억 이상 나오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정경민 차장님께서 되게 좀 중요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어쨌든 대형주 어제 매도가 사실은 뭐 대형주 공매도를 재개한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저는 뭐 조정받았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분명히 또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은 있거든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중대형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에 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으니까 오히려 시가총액 한 2천억, 3천억대 이제 중소형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또 아바코라는 종목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뭐 코아시아 말씀드렸으니까 코아시아를 관심 있게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김영민 같아요. 매니저의 뭐 여러 종목들의 언급이 있었지만 또 가장 도드라졌던 부분은 MC넥스 아니겠어요? 네네. MC넥스. 네, 그렇죠. 차장님께서 연초에 1월 다 4일 그분다. 날 네. 올해 종목 한국항공우주 꼽아주셨던 것처럼 저는 올해 이제 MC넥스 말씀드렸거든요. 뭐 주가가 그럼 거의 제가 뭐 SK 있었나요? 아, 그랬대요. 제가 했던 건 아니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MC넥스가 거의 뭐 60% 이상 지금 시세가 올라와서요. 결국 이게 시장의 트렌드, 이 전장과 관련된 이슈가 딱 부각이 되면서 뭐 차량용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MC넥스가 뭐 워낙 좀 각광을 좀 많이 받았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MC넥스의 뒤를 이을 만한 종목을 열심히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 해성 DS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뭐 코아시아 같은 기업도 차량용 이제 전장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기업이니까 올해는 뭐 어쨌든 반도체도 결국은 전장하고 다 연결이 된다. 아까 제가 엑시노스 오토 얘기도 해드렸는데 뭐 결국은 모든 게 다 올해는 뭐 가장 뜨거운 이슈 속에 다 좀 수렴이 좀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MC넥스도 앞으로 뭐 더 제가 그때 소개해드릴 때 뭐 따블이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한 60% 정도 지금 올랐거든요. 네. 단기간에 워낙 좀 급하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추격 매수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조정이 좀 들어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뭐 MC넥스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차량용 반도체 또 카메라 모듈 쪽 관련된 기업이 MC넥스 외에도 뭐 자화전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옵트론텍도 있고요. 뭐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훈하나텍 네. 질문 들어와요. 동훈하나텍이 이제 그 이틀 전에 이제 그 자화전자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이제 끼워 넣는 종목으로 네네네. 간단하게 언급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요즘에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다라는 게 이런 데서 이제 딱 나오는데요. 네. 3년 연속 이제 적전한 기업 이거 위험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 딱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관리 종목이 이제 지정이 되는 게 4년 연속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면 관리 종목이 이제 지정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훈하나텍이 이제 3년 연속 2019년까지 3년 연속으로 이제 적자였고 작년 2020년에 이제 흑자 전환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이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한 6억 7억만 넘어가면은 작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주식 시장이 이게 되게 좀 매력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전자 뭐 실적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주가가 요즘에는 약간 좀 둔탁하게 움직이잖아요. 오히려 적자였던 기업 중에 실적이 빠르게 전환이 돼가지고 좋아질 기업. 자화전자도 최근 한 2년 동안 적자였거든요. 뭐 작년에도 뭐 적자가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4분기 때는 뭐 흑자 전환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적자였던 기업들이 왜 적자가 나왔는가? 장사를 정말 못해서 딴짓을 해서 적자가 나왔는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사업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새로운 사업에 이제 배팅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적자가 나왔다가 그 신규 투자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새로운 기업으로 이제 변모를 하는 그런 과정을 오히려 주식시장이 훨씬 더 좀 매력적으로 느끼거든요. 네.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뭐 흑자 전환이 나올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막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왔던 기업들을 막 관리 대상이다, 뭐 상폐 기업이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막 분류를 해놓은 리스트를 보시고 걱정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일단 뭐 합리적인 추측이고 회사가 공개를 결과는 내줘야 되겠지만 발표가 나와야 뭐 네.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한번 믿어보고 그럴 네. 수밖에. 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네.
현재 트렌드로 봤을 때는 그런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는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뷰 위주로 쭉 했더니 뭐 약간 날로 먹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도 좋은 기업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 나가고 있지만 반응이 좋으시다고 하니까 네, 다행이네요. 자, 김현 네. 매니저는 한 주 수고하셨고 다음 네.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